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미국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미래의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주기보다 환자가 자신의 체질과 음식, 질병의 원인과 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의사 선생님이죠.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 질병과 체질에 대한 건강 정보를 가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을 위한 맞춤 건강 정보 가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으로 꾸려지는데요.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지신 시청자분 직접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날씨가 추워지면 걱정되는 질병, 뇌졸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좀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체는 추워지면 내 몸의 열의 발산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혈관 자체를 수축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보다 수축기 혈압이 7정도, 또 이완기 혈압이 3성도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결국 날씨가 추워질 때는 오히려 이제 뇌혈관의 문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참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좀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뇌졸중은 어떤 혈관 질환일까요? 뇌졸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중풍이라고 하기도 하고 뇌경색이라고도 하고 뇌출혈이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뇌의 혈관에 의해서 이제 뇌 조직의 이제 일부나 또는 전체적으로 기능이 상실이 되어서 의식을 잃게 되거나 언어가 잘 나오지 않거나 반신, 손과 다리가 자기의 의지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는 이런 국소적인 신경마비나 전체적으로 이러한 뇌기능이 이제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신경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질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뇌졸중 하면 뇌출혈 그리고 뇌경색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일단 뇌가 전체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혈관 자체가 막히는 경우를 이제 뇌경색이라고 하고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를 이제 뇌출혈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명을 이제 뇌졸중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고 한의원에서는 한방에서는 이제 중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중풍이라고 중풍 맞았다, 풍 맞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정확히 내가 이제 뇌경색이다, 뇌출혈이다 이런 병명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보통 갑작스럽게 마비가 오거나 두통이 심해진다면 뇌졸중을 의심하라고 하는데요. 어떤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이 중풍은 다행히 이제 우리가 전조 증상을 보내주게 되는데요. 이 전조 증상을 절대적으로 잘 기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불러주는 이제 9가지 증상 중에서 한 가지만 느껴져도 이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갑자기 한쪽에 이제 손이나 다리 쪽에 이제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길을 갈 때 한쪽으로 자꾸 이렇게 쓰러지면서 자꾸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서 자기가 길을 갈 때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서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세 번째는 갑자기 말을 잘 못하거나 말을 알아듣기가 이제 힘든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왼쪽이나 오른쪽이 잘 안 보이고 결국 시력이 캄캄해지는 이러한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소 이제 두통이 없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아주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물체를 보는데
물체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두 개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7번째는 음식을 먹거나 물을 순간적으로 삼키려고 하는데 물이 잘 안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좀 물을 급하게 마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물을 마셨는데 잘 안 넘어간다. 내가 특별히 위장에 질환도 없고 평상시에 소화가 잘 됐다. 평상시부터 물을 먹을 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은 소화기 질환이나 이제 식도에 또는 인후에 기능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이 뇌졸중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는 이제 두통이 발생을 하는데 두통만 있는 게 아니라 구토가 함께 나오고 토하는 증상, 미식거리는 증상이 함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는 갑자기 의식이 혼미해지고 어지러우면서 눈이 침침해지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9가지 증상 중에서 하나만 나타나셔도 꼭 밤에 나타난다. 그러면 응급실로 바로 가셔야 되고 낮에 나타난다고 하면 일단 가까운 병원에 먼저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면서도 이 9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시면 정말 예민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전조 증상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좀 나는 괜찮아진다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안심을 해도 될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연세가 60세가 넘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젊은 분들도 40대에서도 이제 이 뇌졸중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증상이 잠깐 넘어간다고 해도 그걸 이제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인체는 모든 신경계를 뇌에서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 뇌졸중의 증상 발생 후에 대체적으로 이제 3시간에서 4시간 30분 이내에 예를 들면 이제 혈전 용해제 같은 것을 투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에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했을 때 3시간 이내, 그렇지 않으면 1시간이라도 빨리 갈수록 본인의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데 또 중풍에 뇌졸중에 이제 후유증을 더 진행시키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이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빠르게 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지체 없이 병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때 이제 뇌졸중이기 때문에요. 선생님께서 이제 뇌혈관에 문제가 없으면 기본적인 이제 관리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뇌졸중의 초기 증상이 딱 보이면서 선생님께서 진료를 받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주치의 선생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하시는 게 꼭 필요한 질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뇌졸중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그 뇌혈관 한의원에 이제 대부분 오실 때는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이제 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뇌출혈로 뇌졸중이 오신 건지 또는 뇌경색으로 뇌졸중이 오신 건지 결국은 혈관이 막히고 혈관이 터진 결과물은 없앴는데 혈관이 막힌 뇌혈관이 터진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후유증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뇌경색이 있는 경우에는 혈관이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어혈을 풀어주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하면서 이제 후유증 개선을 하게 되는 거고 이에 반해서 이제 뇌혈관이 이제 터져 있는 경우에는 뭐 혈압이 높다든지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그 밖에 당뇨라든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을 같이 치료하면서 어찌되었든 혈관벽이 약해지게 된 거고 또 혈관에 이제 압력이 너무 세지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혈관벽을
더 튼튼하게 하는 이제 치료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혈이 남아 있게 됩니다. 출혈이 있게 되면 그래서 이제 어혈을 풀어주면서 혈관벽을 두텁게 몸에 이제 원기를 보강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떤 큰일이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을 텐데요.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요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고혈압이나 저혈압의 이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이제 뇌혈관이 터질 확률이 더 높게 되고, 이에 본해서 저혈압인 경우에는 뇌혈관으로 압력이 제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혈관 자체가 수축이 되겠죠.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뇌경색이 올 확률이 더 높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장병과 이제 부정맥을 앓고 있는 경우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몸의 혈액을 심장의 펌프에 의해서 뇌혈관으로 보내게 되는데, 심방세동이라든지 한방에서 이제 맥을 보았을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의 맥을 50번 세는 동안에 50번 동안 한 번이라도 쉬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맥이 있는데 맥을 짚었을 때 맥은 중간에 쉬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심장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는데 손에 맥박까지 맥이 중간에 잘 오지 않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은 결국 우리 몸의 가장 먼 부분, 손 부분, 뇌 부분, 또 발까지의 피해 공급이 제대로 잘 안 되면 이 뇌졸중이 또 잘 오기가 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지혈증이라든지 이제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뇌졸중이 올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네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비만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의 풍문에 보면 비인다중풍, 그래서 마른 사람보다는 비인 적정 체중을 초과하신 분들이, 과체중인 분들이 이 뇌졸중이 잘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몸이 차가우신 분들입니다. 몸이 차갑다는 것은 혈관이 수축이 되고 근육도 수축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혈관벽이 터지기도 쉽고 또 혈관으로 막히기도 쉽기 때문에요. 자신의 이제 수족냉증이라든지 손과 발이 시리다든지, 또 이제 연세가 드셔가면서 머리라든지 뒷목이 시리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시림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또 중풍이 오기가 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고령자입니다. 연세가 높아질수록 내가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안타깝지만 내 몸에 이제 혈관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로 갈수록, 연세가 높아질수록 제가 방금 말씀드린 9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가볍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흡연자입니다. 우리가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가장 나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동맥경화를 유발을 하고 또 내 몸의 폐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피 안에 이제 산소의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뇌 쪽으로의 이제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뇌졸중이 오기가 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보감 또 황제내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분노와 짜증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이 재발하는, 뇌졸중이 발생하는 게 순간적으로 짜증을 내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에는 기가 역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목들은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TV에서나 영화에서 어떻게 됩니까? 뭔가 분노를 표출을 하고 화를 내는 경우에 뒷목을 잡고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중풍에서는, 뇌졸중에서는 재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풍을 경험했던 분이나 또는
나이가 높아지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뇌의 조직이 약해지기 때문에요. 스트레스와 이제 분노를 잘 조절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평소에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또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마시면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예, 한방차는 현재 이제 나쁜 증상이 있는 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 대부분 이 뇌혈관 뇌졸중이 올 때는 좌측이 오든지 오른쪽 뇌에 오든지 좌우 쪽으로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뇌경색이든지 뇌출혈이든지에 상관이 없이 자신이 왼쪽으로 손과 발이 또는 눈이나 이런 쪽이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혈을 풀어주면서 이제 보혈을 시켜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당귀와 청궁을 5g, 그 다음에 이제 어혈을 풀어주면서 피를 잘 생성시키는 홍화라는 약재가 있는데 이걸 1g만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대1의 비율로 해서 차요법으로 해서 하루에 2번 정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고, 이에 반해서 이제 오른쪽의 얼굴이나 오른쪽 눈, 오른쪽 손과 이제 다리에 문제가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황기와 백추를 5g 하시고 홍화를 1g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따뜻하게 한방차를 평소에 마시면서 이런 좀 무서운 질환을 관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박사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분 만나고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머님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내가요, 하도 아픈 게 오래되는 딸이 전화를 했는가 봐요. 하고 방송을 듣고 전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화 오기를 바랬어요. 원장 선생님한테 들어보러 갑니다. 네, 우리 따님이 전화를 해주셨군요. 그러면 예. 지금 상담을 원하시는 어머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80, 있었으시 8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혹시 키와 몸무게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50 안 돼요. 150 정도. 네, 그리고 혹시 그러면 150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몇 킬로그램 정도 몸무게 나가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몸무게는 아침으로 재면은 48, 3도 나가고 뭐 대중 없어요. 알겠습니다. 방금 소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 박사님께서 함께 듣고 계셨거든요. 예, 네, 어디 부분 불편하셨는지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 이제- 말씀하세요, 어머님. 불편하신데요. 예. 예. 아픈 거, 예. 한 5년이 됐는데, 사진 찍어보지만 아무 이상 없다고 깨끗하다 그랬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약을 한참 먹다가라. 그래가지고 또 여기 누가 하도 여기저기 아무 이상 없다 해서 신경으로 오는 병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있다 해서 그래가 신경과로 또 신경외과로 하면 김에서 댕기는데 댕기긴 해. 그래 그 약을 먹을긴 해. 되게 심한 걸 조금 옷에 놨어요. 지금 막 찌르고만 바늘가 찌르듯이 찌르고 우리하고 막 몸이 무지리하고 온 전신이 말도 못하게 아파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먹을게는 이제 되게 심한 건 조금 습지는데 그 약간씩 조금 아프긴 아픈데 이제 조금씩 덜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 약을 먹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그 소변은 어떠세요? 소변도 밤에는 낮에는 덜한데 밤에는
1시간만 한번 가고 뭐 30분만도 가고 뭐 자꾸 변소만 자꾸 가요. 예. 변소만 뭐 아프면 이제 깨키고 그런가 봐요. 예.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변소는 막 1시간 말잠 1시간 자고 깨키고 못 잡게 그러고. 소변은 참는 건 이상 없습니까? 참을 예? 수는 있으세요? 못 참어요. 아, 막 이게 누를 때는 못 참고 예. 사진 안 해도 막 그 오줌이 차면은 막 더 아픈 게가 있어요. 아, 소변이 조금 차면 아래쪽으로 방광 쪽이 아프세요? 예. 예. 지금 현재 어머님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아프고 예. 혈압 당뇨약 다 먹고 다리 아픈 약 먹고 예. 병이 뭐 한두 가지가 이래요. 예. 소화는 어떠세요? 예? 소화는 잘 되세요? 예. 예. 소화도 뭐 그대로 되는 편이에요. 뭐 약을 먹고 밥맛이 없어가지고 약을 먹기 위해서는 밥도 억지로 조금씩 먹고 뭐 많이도 네. 못 먹었죠. 그래. 예. 지금 현재 그 온 몸이 다 아픈데 특별히 더 많이 아픈 부분이 있으세요? 허리나 다리 쪽에서요? 방광 그게 문제래요. 예. 방광이 막 예. 바로 저기 입구에서 그래 막 가에서 그렇게 길이가 안에다 이고 막 예. 발이 나오는 소변은 그 밑에서 콕 찌르고 아프고 막 내 예. 생각에는 막 무슨 뭐 누가 말했던 자궁을 들내보면 막 안 낫겠나 싶었는데 예. 그것도 내이 안 낫더라 해서 예. 그럼 그것도 저 뭐 병원에 며칠 저 신경과 가가지고 사진을 그래 입구에 옷 입고 찍었는데 깨끗하게 뭐 젊은 사람 모자라서 깨끗하다 이렇게 하는 거뭐 그래 저 답답한 길이에요. 예. 아, 그건 지금 이제 깨끗하다고 하면 특별히 뭐 염증이 있거나 그게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소변이 지금 찼을 때 그 방광이 감당하는 힘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소변을 조금만 차면 자꾸 화장실에 가시잖아요. 예, 근데 예. 조금만 더 차게 되면 이제 더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을 예. 또 참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낮에는 좀 덜한데 밤에는 막 찌리하게 막 조금 못 견디게 되면 또 변소 갔다 오고 그래 잠을 깊이 못 자고 내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방광 쪽에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인데 특히 이제 낮에는 내가 움직이고 예, 활력이 좀 있기 때문에 기능이 조금 낮아지는데 밤에는 내 몸의 오장육부의 기능도 쉬게 되면서 신진대사가 잘 안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예. 지금 이렇게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방광의 이제 기능이 약해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소변에 방광에 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조직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깨끗하다고 여러 병원에서 한 경우에는 다행히 조직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의학의 이제 한의학서에 이제 의학인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의학인문에 노인의 병을 치료할 때 항상 소변의 관계를 먼저 물어보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소변이 우리 몸의 이제 혈관의 이제 찌꺼기를 예, 콩팥에서 내보내고 예, 그 다음에 그걸 방광에서 저장했다가 내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 기능이 나이가 들어가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일단 원기를 돋구어야 되기 때문에요. 황기를 넣으시고, 예, 그 다음에 오약과 익지인, 예, 그래서 오약 익지인은 이제 방광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연자욕해서 각각 4g씩 해서 이제 물을 1500cc 넣고 예,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에서 40분 나오게 해서 예, 100cc 나오게 졸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아침, 점심 사이에 한 번 드시고 두 번째 이제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이렇게 2번 드시면서 예, 방광의 기능, 예, 소변이 좀 찼을 때 예, 기능 자체가 활성화가 돼서 소변을 원활하게 빼주는 예, 약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고 적절하게 드시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박사님, 소변을 참지 못하는 병 하면 방광염과 요실금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 어머님들 나이가 드시면서 좀 흔해지는 질병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에 참을 수 없는 소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일단 그 요실금하고 이제 방광염인데요. 예, 방광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감염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요실금의 경우에 또 현재 어머님의 경우에는 좀 다른데, 요실금의 증상은 나이가 들고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출산하면서 방광에 이제 요도괄약근이 약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도괄약근을 수술을 해도 방광에 이제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방광만 보시면 안 됩니다. 방광에서 요도괄약근을 수축하고 내가 방광에서 소변을 참기 위해서는 어찌되었든 방광 쪽 주변의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셔 갈수록 방광에서 이제 저장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소변을 보고 났는데 시원치가 않고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나고, 소변이 조금 마려운데 뭐 어떤 관계 때문에 참다 보면 방광이 아프면서 조금씩 실수하는 경우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심장 쪽을 같이 봐야 됩니다. 심장에서 피를 제대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60세가 되면 어찌되었든 심장은 계속 약해집니다. 병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한의원에서 맥관을 보고 두면 맥박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부정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는 아직 정상적으로 뛰기는 하지만 맥박의 힘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비유하자고 하면 날씨가 흐리면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맥박이 약하거나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는 날씨가 흐림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요도괄약근에 대한 어떤 치료를 했는데 요실금이 났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장 쪽을 같이 보강을 해서 요도괄약근도 우리가 근육이 있을 때 얘가 그냥 힘을 쓰는 게 아니라요, 그쪽으로 어찌됐든 영양 공급이 가야 되는데 그 주관하는 게 심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또 잘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실금이 있을 때 소화가 잘 되는지, 심장의 맥은 어쩐지, 마지막으로 항상 소변은 앞쪽이고 대변은 뒤쪽이거든요. 그래서 대변이 잘 안 나가게 되면 방광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대변, 소변은 서로 부부처럼, 한방에서는 이제 표리관계라고 하는데요. 부부처럼 따라다닌다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현재 어머님의 경우에는 소변을 볼 때 아프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염증은 아니고 기능적으로 소변이 찼을 때 내가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방광만 주관을 하는 게 아니라 뇌와도 관련이 있고 심장과도 관련이 있고 원기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여러 병원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방광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이제 뇌 상중하에 이제 원기와 심장과 이런 개념에서 같이 한방차를 이제 불러 드린 겁니다. 네, 따뜻한 한방차로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우엉입니다. 우엉을 먹으면 늙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박사님, 동의보감의 우엉은 어떤 재료로 나와 있나요? 예, 우엉은 이제 악실경근이라고 하고 있고 우방경근으로 적고 있습니다. 예, 우방은 이제 우엉이고 경근은 뿌리와 뿌리 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붓기를 잘 빼고 성질은 약간 차면서요. 중풍. 그래서 뇌혈관, 손과 다리의 이제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이러한 기능들을 개선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보통 홍삼과 인삼이 좋은 이유가 사포닌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이 우엉에도 사포닌이 풍부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포닌은 아랍어로 비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이제 청소해주고 특히 이제 지방과 콜레스테롤,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면서요 비만과 이제 노화 예방을 도움이 되는 이 사포닌인데요. 이 우엉에는 사포닌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좋게 해주고 특히 이제 혈관을 청소해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면서 노화를 예방을 하는데 사포닌 하면 인삼, 홍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삼과 홍삼은 열이 있어서 평소에 인삼을 먹으면 머리가 아프다든지 피부에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 경우 또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를 받았는데 소양인 체질, 태양인 체질 또 하나 나는 술을 한 모금만 하면 전신이 빨개진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인삼이나 홍삼의 이제 사포닌 성분보다는 이때는 이 우엉이 들어가 있는 사포닌 성분 그래서 이 우엉을 차 요법으로 또는 자기의 이제 음식의 요법으로 섭취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엉에 사포닌이 풍부하다는 건 정말 처음 안 사실인데요. 아무래도 홍삼과 인삼이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우엉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다 보니까 항암이나 면역력 강화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당뇨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이눌린이라는 풍부해서요. 특히 몸에 축적된 이 혈당을 낮추어주는 천연 인슐린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또 하나 이 우엉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섭취한 이제 음식물의 주변을 젤 형태로 감싸서 음식물이 빠르게 흡수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흡수되도록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예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 또 당뇨의 전 단계이신 분들은 이 우엉을 자주 섭취하시면 당뇨를 예방하고 또 당뇨의 수치를 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자 약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혈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당뇨뿐만 아니고 혈당이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이어트 차로도 좀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도움이 될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우엉에는 특히 이제 아주 저칼로리가 칼로리가 낮고요. 또 우엉에 이제 이눌린은 특히 이제 얼굴이나 다리에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붓기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엉에는 칼륨이 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요. 이뇨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중에 이제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쌓이는 것을 제거를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엉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체질도 있을까요? 이 우엉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이제 노약자, 한의원에서 이제 소음인이나 태음인 체질로 이제 검진을 받으신 분들. 두 번째는 찬 음료를 마시면 속이 좀 불편해서 속이 좀 부글부글 끓는다든지 배가 살살 아프다든지 이렇게 설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칼륨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또는 신장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서 이 우엉을 복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손발이 굉장히 찬 편이거든요. 그냥 편의점에서 우엉차를 자주 마시기도 했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엉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엉은 첫 번째 이제 물로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차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우엉은 성질이 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몸이 차가운 체질은 우리 한국 분들이 먹는 음식에는 약이자 음식이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대추와 생강이잖아요. 대추와 생강은 성질이 따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몸이 찬 수족 냉증이 있거나 한의원에서 음체질, 추위를 타는 음체질로 진단을 받았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생강이나 대추, 그래서 좀 매콤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생강을 같이 넣어서 차로 끓여서 드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나는 매운 걸 먹으면 속이 좀 화끈거리고 약간 담백하고 달달한 게 좋다 그러면 이때는 대추를 합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열이 많고 다혈질이신 분들은 그냥 편하시게 먹고 싶은 대로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에서는 오늘 우엉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저녁은 우엉을 넣은 김밥 혹은 식단으로 건강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맞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박사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상담 받으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강 고민 가지신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인 상담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예. 네, 그러면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올해가 우리나라 나이로, 예전 나이로 치면 62예요.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여쭙겠습니다. 네, 키는 160이고요. 몸무게는 68kg요.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가 예. 궁금하셨는지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불편하신데, 불편하신데 제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두통이 예. 굉장히 오래된 두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늘상 있는 건 아니고 뭐가 피곤하거나 힘들고 그러면 이렇게 두통이 오고 그래서 예. 한 15년 전에 병원에서 그 섬유 근육통 진단을 받아가지고요. 예. 그 섬유 근육통 약을 한 10년을 먹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너무 몸이 붓고 그래서 안 먹고 산 지가 좀 됐는데 네. 이제 실은 요즘에도 이 두통이 이렇게 자주 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요즘에 변화된 양상이 그 이렇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충분히 수면을 취했는데도 눈 뜨면 두통이 이렇게 시작이 이미 되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날은 진통제를 먹어도 별로 효과도 없고 네.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머리 위에서 내리 누르는 것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발저린 것 같은 느낌이 머리에 있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증상이 몇 년 전만 해도 없고 그냥
이렇게 찌르는 증상, 뭐 쑤시는 증상 그런 것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머리 꼭대기에서 내리 누르고 저린다는 느낌, 뭔가가 내리 누른다는 느낌, 네. 그리고 아침에 눈 떴을 때도 두통이 시작된 느낌. 이제 요게 지금 한 1, 2년 사이에 변화된 양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궁금스러워서 전화 한번 드렸어요. 예. 지금 섬유근육통은 10년 전부터 아프셨습니까? 그거는 한 20년이 됐었죠. 예, 이제 시작한 게. 예. 네. 그러면 이 증상이 근육통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까? 섬유근육통을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았을 때는 말하자면 그때는 전신통이었어요. 네. 팔, 어깨, 뭐 등, 허리, 골반, 또 배, 뭐 수시로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이쪽도 쑤시고 저쪽도 쑤시고 그 중에서 예. 두통이 가장 대표적인 거였지만 예. 부분 검사를 하면 다 아무 이상이 없고 예, 예, 검사를 하면 이상이 없는데도 저는 통증이 있는 거죠. 예. 이건 한 20년 됐고 두통은 얼마나 되셨어요? 두통은 그때 섬유근육통 2, 30년이 됐지만 지금 최근 한 1년, 2년 사이에 이렇게 예. 두통의 양상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렇게 주로 통증이 쑤시고, 막 눈을 찡그릴 정도로 머리가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는 증세에서 예. 지금은 꼭대기에서 내리 누르는 듯한, 꼭대기에서부터 저려오는 듯한 걸로 증상이 바뀌어가지고 좀 예. 겁이 나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때 섬유근육통으로 이제 진단받을 때 전신이 다 아팠잖아요. 그럼 이 네, 당시 네. 때 두통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어요. 예. 그 현재 그래서 예.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섬유근육통하고 두통하고 같이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예, 예. 병원에서 예를 들면 이제 두통 때문에 다 검사를 하셨을 거잖아요. 병원에서 예. 뭐 MRI도 찍을 필요 없고 아무것도 검사할 필요가 없다. 그냥 섬유근육통 약을 먹어라. 그래서 먹었더니 거의 두통이 없어졌었어요. 예. 섬유근육통 약을 먹는 동안은 괜찮았어요. 두통도. 예. 통증도 없고. 수술 받으신 지금 적 약을 안 먹었군요. 예. 지금 약을 안 먹어요. 지금. 그러면 섬유근육통 이 약을 안 먹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약을 안 먹은 지가 8, 9년 됐어요. 예. 그 이 섬유근육통 증상이 나타날 때 외부 날씨와 관련이 있습니까? 있죠. 예. 날씨가 흐리거나 이런 때는 더 아프세요? 네, 좀 예. 두통도 오고 예. 뭐 이렇게 통증도 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근육통이라는 게 병명은 이제 섬유 근육통이고 근데 이제 두통까지 같이 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날씨가 흐리거나 이제 화창할 때 비교했을 때 대체로 이제 날씨가 흐리게 되면 기압이 낮으면서 내 몸에 이제 기혈 순환도 잘 안 되게 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외부 상황에 영향을 받는 분이 있고 우리가 네. 건강한 분은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이렇게 몸이 쑤시게 되면 빨래 거더라 이런 게 그 방송에서도 네. 나오잖아요. 예, 그게 이제 내 몸에서 이제 그 외부의 환경에 습기가 있게 되면 그 습기라는 것은 이제 물이기 때문에 비가 올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예, 어르신이나 어머님들이 빨래를 미리 거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되면 자기 관절이 예, 다 쑤시고 아픈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현재 본인도 그 당시에 이제 근육통이 올 때 그런 날씨의 영향을 어느 정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일부 받았죠. 예. 주로 저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예. 과로했을 때 왔었거든요. 예, 두통도 예. 현재 혈압약이나 뭐 당뇨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런 건 없고 고지혈증 약. 예. 수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수술은 예전에 이제 그거 자궁 예. 적출술 예. 예. 그런 거 받은 적 있어요. 예. 현재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그럭저럭 그냥 뭐 특별히 약을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그냥 보긴 하지만 좀 예. 힘들 때가 많아요. 예, 설사는 잘 안 하십니까? 예, 예. 예. 지금 현재 그 키가 160에 몸무게가 이제 68kg시잖아요. 예,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몸무게가 몇 년 사이에 조금씩 증가하신 분이 있거든요. 저도요. 예, 몇 킬로나 드셨어요? 대충요. 한 2, 3년 전에 비해서 5kg 정도요. 5kg 정도요. 예. 네. 소변은 지금 이제 대변을 그러면 매일 안 보시고 뭐 2, 3일에 한 번 봐도 보고 나면 이제 제가 항상 전화 통화를 할 때 보고 나면 시원하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항상 좀 시원치가 않고 좀 남아있는 예. 느낌이 좀 있으세요? 예. 예,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아, 차라리 설사라도 좀 쫙 해서 나가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자주 드는 거죠. 아, 예. 저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예. 소변은 어떠세요? 소변은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예. 좀 예전보다야 자주 보죠. 자주 보지만 예, 소변은 특별히 남아있는 느낌은 없게 되고요. 예, 예. 예. 지금 무릎이나 발목 쪽은 괜찮으세요? 무릎이 아파서요. 예. 스트레칭 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릎은. 예. 지금 엉치하고 허리는요? 허리는 그 자궁적출술 했을 때 예. 그때 이제 그거 뭐라 그러죠? 디스크 예. 전 단계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디스크가 있죠. 오래됐죠. 아, 디스크도. 그래요. 그러면서 좀 뭐 오래 걷고 찍어보면 예, 말씀하세요. 허리 사진 찍어보면 이렇게 까맣게 나오더라고요. 까맣게 나오고요. 예. 네.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증상들은 없으세요? 무릎이 아픈 거 예. 무릎이 아프고 좀 붓습니까? 아니요, 붓진 않아요. 붓지는 않고요. 예. 예,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섬유 근육통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기혈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게 네. 이제 외부적인 그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좀 더 이제 민감하신 분이 있는데 본인은 피곤하거나 이제 몸이 힘들 경우에 이런 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내 몸에 이제 기혈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나타나고 예, 그 다음에 하나 그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통증이. 심해지죠. 예, 스트레스 받을 그러니까 때. 그 하루 이틀 지나면 어김없이 예, 힘들어져요. 예. 혹시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는데요? 아, 그 술 한 모금, 못해요. 아, 한 모금만 하면 빨개지세요? 예, 예, 빨개져요. 지금 이렇게 살림만 하세요? 또 다른 일도 하세요? 지금 살림만 하죠. 예. 그 맨 처음에 그 네. 지금 2, 30년 전에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 네. 예, 그 당시 때 이렇게 혹시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어렴풋이 기억나세요? 안 아프다가 네. 이제 갑자기 아팠으니까요. 네, 기억나죠. 예, 그러면 그때가 몸이 피곤해서 그럴 수가 있고요. 그렇지 네. 않으면 뭐 2, 30년 전 오늘인데 그 며칠 전에 내가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은 게 있었거나 이 둘 중에서요. 저는 주로 직장을 계속 다녔었거든요. 예, 50이 넘어서까지 직장을 다녔는데, 예,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 살림을 하니까 이제 과로하고 예, 또 직장에서 사무직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집중해서 일을 하고 네, 그러고 나면 이제 통증이 와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체질 하나만 더 확인하고요. 지금은 이제 네, 그 네.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셨잖아요. 네, 네. 예, 그러면 직장 다닐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직장 다니지 않고 집에서 살림하는 게 그냥 나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까? 집에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네. 체질이 이제 두 가지 네. 체질이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여성분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이제 직장 생활도 해봤고 살림도 또 지금 예.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예, 예. 내가 해보니까 그냥 살림하는 게 그냥 집에서 뭔가 하는 게 기분이 좋은 분이 있고, 예,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집에서 살림하다가 또 밖에 일을 하면서 밖에 일이 나는 더 좋다고 하시잖아요. 예, 이런 분도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본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외부의 생활보다는 아내 생활이 본인하고 더 잘 맞는데 외부의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같이 겸해지면서 체력적인 저하가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밖의 일을 내가 좋아하면 그 일을 하면서 괜찮은데 나의 원래는 아내 일을 더 잘하고 좀 더 좋아하는 체질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성분이지만 외부 환경을, 외부적인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남성이지만 요즘은 안에서 이렇게 뭐 살림도 잘 하시는 남성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요. 예, 그래서 지금 본인은 그 그러니까 스트레스적인 요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혈순환적인 요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체중이 증가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에서 이제 신진대사가 잘 안 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두통이나 지금 근육통의 증상들이 예전 그 증상하고 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처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창출, 상출, 예, 향부자, 향부자, 예, 진피, 진피, 예, 감초, 감초, 예, 거기까지 각 5g 하시고요. 각 5g이요? 예, 네. 그 다음에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1개요. 500원 동전 크기 1개. 예, 그 다음에 대추 2개요. 대추 2알이요? 예, 네. 대추 너무 큰 거 말고 그냥 적당한 거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1800cc.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에서 40분 끓이세요. 100cc 정도 나오게요. 100cc까지 예, 졸이라는 졸이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드시고요. 공복에. 예,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드시면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한 5시쯤 한 번 더 드세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식사 양보다 저녁 식사를 한 10분의 1만 줄이세요. 저녁 식사. 예. 지금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두통이 생기고 뭔가 짓누르고 뭔가 저린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몸에서 신진대사가 안 되면서 60이 넘어가게 되면 심장에 이제 근육의 수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녁 식사를 조금 적게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의 몸무게보다 늘면 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억지로 뭐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없는데요. 저녁 식사만 지금 현재보다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50이 넘어가면 내가 몸 관리를 해도 내 몸에 이제 심장이라든지 오장육부의 기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중이 늘게 되면 내 몸의 오장육부가 더 힘이 들겠죠. 예, 그래서 현재의 몸무게보다 늘지 않게 유지를 하시고 일단 4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4개월이요? 예. 예. 선생님, 아까 100cc로 졸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먹는데요. 예. 그 100cc를 그게 하루 양인가요? 아니 100cc가 한 번 먹는 양입니다. 100cc가 한 번 먹는 양.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종이컵 한 4분의 3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100cc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양이 많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예. 해서 뭐 한 11분 이렇게 한꺼번에 다리셔서 하셔도 되고, 되겠네요. 예,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드린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건강 제안은 무엇일까요? 예, 오늘 건강 제안은 시선을 높이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방송할 때 잠깐 고개를 들고 있고 대부분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든요. 고개를 숙이면서 거북목이 나타나게 되고 이쪽 가슴 쪽이 위축되게 되고, 그 다음에 목을 구부리면서 이 척추 쪽에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은 뭐든지 숙여서 하게 되고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기 때문에 목이 일자목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렸을 때 허리 피고 가슴 피고 그 다음에 그 군대에서 이 눈을 정 앞쪽을 보라고 하는데 요즘은 항상 땅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늘을 좀 보는 습관을 잠깐 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차를 타거나 운전을 하실 때도 잠깐 뭐 신호 대기할 때 자꾸 위를 조금씩 봐주시면 일자목, 거북목이 조금씩 펴지고 그 다음에 등도 조금씩 달아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목도 좋아지고 척추도 좋아지고 이러면서 내 몸에 이제 숨어있던 키도 잘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시선을 높이면서 항상 하늘을 좀 보는 습관을 잠깐 가지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듣고 오늘 집에 가면서 하늘 한번 제대로 보고 가야겠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우리 현대인들, 시선을 높이는 동작만으로도 거북목과 구분 등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일상에서 간단한 동작을 하시면서 건강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